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만 급등, 다행히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1,340원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양상인데요. 현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변수와 함께 향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최근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가 싶더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이번 사태가 또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90달러를 넘어서는 흐름을 한번 보였다가 80달러 초반까지 갔던 흐름에서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이슈는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단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반영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90달러를 넘어섰는데, 여기서 관건은 이제 이란이겠죠. 이란 제재가 더 강해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더 축소돼서 흐름을 좀 뒤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전쟁 양상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국들까지 동참하는 그림으로 펼쳐지게 된다면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을 크게 유가가 다시 100달러 그렇게 흘러가는 그림보다는 좀 하단이 단단해졌다, 그리고 반등에 좀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또는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그림들은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전쟁이 지금과 같은 국제적 양상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면 9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이 단단해졌다, 100달러까지 오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대한 부담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 분쟁 격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는데요. 일단 유가가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금융시장 충격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증시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유가 급등한 데 따라서, 그리고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난 데 따라서 등락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원점으로 들어가서 채권금리, 달러 강세가 더 강해질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주말 고용지표 취업자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동안에는 악재만 반영하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고용지표를 기점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높았다, 이라는 부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면서 반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들이 전개될 경우 어떻게 될까?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진정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겠죠.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흐름들이 더 나빠지게 된다면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고 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경기 상황이나 물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반영을 한 뒤에는 오히려 이렇게 나빠진다면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호적이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점차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1,36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를 회복하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 중동발 리스크로 우려했던 외환 시장은 다행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또 최근 대외 변수들이 불안하면서 4분기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75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제 향후 외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1,350원 이상은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심리적인 변수 그리고 흐름들에 따라서 퉁 튀어오르는 그림인데요. 최근 한국 경제 지표들을 본다면은 좀 개선되는 그림이죠. 특히 수출 데이터도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 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고, 금액 측면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일평균 수출 금액이 작년 10월 이후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의 모멘텀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가 동반되면서 원달러율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그런 흐름을 야기했던 중국 경기 부진, 한국 경기 부진이 조금은 반대 양상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1,35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경기도 나아지고 있고 대외적인 요인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다행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10월 들어서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10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는 9월 말 10월 초부터 조정시 매수, 조정시 비중 확대,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 불안정한 흐름에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채권금리, 달러, 원달러율 위안화, 전반적인 금융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개됐었고요. 증시도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이런 과정에서 투자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 심리, 리스크 지표도 최정점까지 도달하면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지난 주말 고용 지표를 기점으로 그런 흐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시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 10배 미치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당장적으로 좀 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이런 업종들 실적 전망치도 올라오고 여기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빠질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개된 뒤에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스피, 글로벌 증시는 좀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떠날 때가 아니라 담아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